진짜 인터뷰 모신 분은 지식 채널 E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EBS에 계시는 동안 말씀드린 지식 채널 E 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이른바 EBS 다큐의 황금 시대를 구축한 몇몇 걸출한 PD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진혁 전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팬이었는데 직접 뵈니까 참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EBS에 계시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던가?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원이. 예. 그럼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이럽니까? 예. 네, 그 한예종이 중요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앞날을 걸머쥐고 갈 후학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건 EBS 인사 관련한 건데요.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점도 조금 있고, 아마 김 PD께서도 떠나온, 그러나 언제라도 김 PD 본인에게는 푸근한 친정집일 것 같은데, EBS의 인사에 관한 조금 잡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구설에 좀 오르내리니까 그런 점을 여쭙게 돼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고, 김 PD께서도 거기 상당 부분 앞장서시고 있으니까 우선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좀 일단 여쭤봐야겠고요. 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 반민특위 후손분들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 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죠. 초에 갑자기 이 다큐 제작 부서에서 수학 클립을 제작하는 수학교육팀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다큐멘터리 제작이 이제 중단되었던 일이 2012년도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것과 관련돼서 책임이 있던 당시 제작본부장이던 분이 최근에 이제 새로 신임 EBS 사장이 임명된 이후에 얼마지 않아서 부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EBS가 그 당시에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또 새로 임명된 그 분 역시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단지 저 개인만의 문제 제기는 아니고 현재 EBS의 많은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명색이 미디어 업계에 종사한다고 생각해 왔던, 그리고 사실 미디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EBS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바로 드는 게, 일단 그러면 EBS에서 웬 반민특위,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회 전체, 정부 조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휘감았던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휩쓸려서 쭉 해오고 있던 의미 있는 작업이 강제적으로 해체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참 어처구니 없게 해체되었듯이 몇십 년 후에 반민특위에 대해서 공들여서 만들고 있던 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리고 참여하고 있던 PD들을 전혀 별 연관성이 없었던, 해왔던 이력으로부터 큰 상관이 없는 부서로 이렇게 발령들을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큐멘터리는 일단 연출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 반민특위는 우리 김 PD 혼자서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 PD의 수학팀으로의 발령과 동시에 반민특위에 관한 다큐를 만드는 작업 역시 자동 중단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 작업을 아마 정권의 입맞춤용으로 했음직히 거의 확실시 보이는데, EBS 내에서 그런 일을 눈치껏 빨리빨리 알아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당시에 제작본부장이고, 그 사람이 지금 EBS 부사장으로,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최근에 말이죠. 예. 그러면 당시 그 일로 해서 지금 부사장으로 임명된 그 제작본부장인가 하는 분은
퇴사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EBS에 남아 있었습니까? 계속 EBS에 계셨죠. 아, 계속 EBS에 있다가 그러니까 반민특위 관련 다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에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 계속 EBS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부사장이라는 꽤 중요한 직책에 픽업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신임 사장이 임명되셨다가 그분이 이제 나가시고 예.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가시고 이제 새롭게 얼마 전에 신임 사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 사장이 이제 임명한 거죠. 부사장으로. 네. 그 점은 이 정부 직후에 EBS 사장으로 처음에 지명됐던 분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간 데는 무슨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뭐 구성원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예전에 방송계 출신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관련 일을 타의로 그만두게 되고 수학팀으로 간 게 김진혁 PD 본인으로서는 EBS를 떠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까? 뭐 그 자체로 사실은 떠났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예.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해서 네. 뭐 피켓팅도 해주고 또 언론에 글도 기고했던 여타 PD들까지 포함해서 예. 일종의 표적 감사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다 그러니까 박근혜 보니까 정부 때 당시 때, 물론이죠. 예.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좀 있기가 많이 괴로웠고요. 꼭 그 전만은 아니지만 예, 그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예. 표적 감사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 말은 뭐 제작비는 제대로 썼느냐 아마 틀림없이 그런 거 봤겠죠. 뭐 근태도 봤을 것이고. 예. 그런데 PD라는 직종이 흔히 사회부 기자처럼 노동량을 정확히 계측하거나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일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알면서도 그런 몇 가지 기준들로 해서 흠을 잡으려 했다면 표적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와 유사한 일을 예, 거기까지만. 이번뿐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아 왔습니다. 예. 뭐 멀리 거슬러 갈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KBS 정현주 사장이라거나 또는 뭐 YTN 사장 출근 저지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네. 신문 쪽에 비해서 특히 방송이 많은데 네. 보수 정권에서 좀 그런 것들이 특히 심했던 것 같고요. 네. 입맛에 맞는 인사라거나. 그런데 이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정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서 이런 잡음이 불거졌다는 게 일단 저는 좀 뜻밖이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EBS 전체의 역량을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 PD께서는 그런 원인을 뭐라고 분석, 뭐 진단? 너무 용어가 거창한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네.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해주신 거고 임명 구조 자체가 지금 EBS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을요? 예, 예. 네네.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고요. 물론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도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임명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임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검증이랄까요, 아니면 내지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는 반면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게 되면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아름아름으로
평가하고 혹은 내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섭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 허점을 이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네. 대통령 임명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말씀을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이걸 신경 써서 절제하시는 게 아주 뭐 시청자분들도 역력히 느끼셨을 테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그랬습니다. 예. 혹시 김진혁 PD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평소에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셨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적극 반영하겠고요. 이 정부 들어서도 역시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보수 정부에 비해서 방송사 사장과 주요 간부진들 후속 인사 때 제기됐던 잇따랐던 불만이나 잡음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고, 더군다나 EBS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지명된 뭐 신임이란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아무튼 현 사장에 의해서 발탁된 이 부사장 때문에 오죽하면 저는 국민청원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후죽순이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 게시판이 아주 불이 나죠. 저는 뭐 그것의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고 그 논리도 알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꼭 뭘 행정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행정부나 청와대의 범위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견 분출의 장이자 의제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분눌렸던 제대로 소통되지 못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청원의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 국민청원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마치 20만이 넘어야 제대로 된 청원인 양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숫자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는 있는 것이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척도의 하나로는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EBS 내부 방송사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청원까지 가는 대목에서는 조금 고민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이 문제가 2013년도에 발생한 문제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BS 내부 구성원이 알아서 잘 해결할 문제지 뭘 이런 것까지 청원에 올리느냐. 아니 꼭 그렇게까지 세게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또 언론인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또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지 제 개인의 인사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반민특위 다큐멘터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인터뷰를 장기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해주셨던 반민특위 후손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중간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반민특위 관련 다큐를 몇 개월째 만들고 있다가 이상하게 팀이 해체되면서 발령이 났던 거예요. 한 1년 정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려 1년씩이나? 예.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간 해온 것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 발령을 내고 후임 제작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홀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이제 가지고 계셨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시청률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부담이 훨씬 더 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EBS가 정권이 최소한 바뀌고 나서는 뭐 그 전까지는 뭐 그것도 사실 EBS가 잘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지 않았고요.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어쨌든 담당 연출이 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추동력을 가지고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할 망정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부사장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무리 EBS를 퇴사하고 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슈 파이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제 부당 인사로서 이슈 파이팅을 한 게 아니라 청원글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상당수의 내용이 이제 반민특위 제작을 재개하고 네. 그분들께 사과를 하라. 예. 그리고 부사장 신임 부사장 임명은 그 분의 사과 그러니까 철회야 어떤 것 일단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네. 이전에 그분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이후에 예. 그리고 나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올린 글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1획 1점 하나 빼고 보탤 것도 없이 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략하게 비유를 하자면 제주 4.3 항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관련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사과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여지껏 못해왔던 사과를 당신이 처음으로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의 진정성과 4.3의 역사성을 우리 무릎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었듯이 설령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는 그랬다 치더라도 촛불에 의해서 바뀌고 새 진용을 갖췄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사과드린다. 예. 취재에 협조해 준 분들 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이어나가는 저는 그런 작업이 그래서 PD 한 사람이 설령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바뀌거나 휴가를 가거나 뭐 하더라도 그 면면한 정신은 계속 이어져서 프로그램으로 결과물이 나아져서 시청자들에게 돌아가야 EBS의 존재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진혁 PD의 뭐 답변은 너무 당연하다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금 댓글란에도 반가워하시고 국민TV 발기인 이런 점은 모르셨던 분들이 참 많나 보네요. 예. 특히 여기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반가워하시고. 예. 그럼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주로 뭘 가르치시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제 그 주로 워크샵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실제 기획하고 구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을 실 제작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 요걸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그 지식 채널 2를 비롯해서 저런 프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참 물론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거나 또 참조한 다른 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방송에서는 보기 드문 거의 처음 보는 포맷이었고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 짧은 글과 몇십 초? 아마 30초? 1분? 아닙니다. 그래도 한 4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나요? 네네. 그럼 제가 그만큼 몰입했나 봐요. 길게 고맙습니다. 못 느꼈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이른바 기자들 용어로 야마만 딱 간추리는 능력 그래서 저거다 싶었는데 그걸 이제 그 이후로 많이 퍼졌죠. 그런 포맷이. 예. 그건 참 좋았고 이제는 EBS PD 직함은 아니시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또는 어떤 팀과 합류해서 계속 그런 류의 작업, 다큐 작업을 해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그 이제 좀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이제 저의 가장 큰 시간이고 예. 또 이제 학교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반민특위 후선분들 찾아뵙고 촬영을 꾸준히는 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뭘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어쨌든 반민특위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굉장히 성실히 작업하지는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반민특위 작업인 것은 맞습니다. 예. 완벽주의자시군요. 아닙니다. 밀도가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좀 송구스러운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EBS 소속 PD로서 접촉을 하거나 만들 때와 EBS 전 PD이자 한예종 교수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반민특위 관련 다큐 작업을 하는 것과는 조금 집중도나 또는 상대 측 받아들이는 측에서 좀
차이는 있지 않나요? 있죠. 혹시? 당연히 그건 있고요. 일단은 뭐 방송은 어쨌든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이 방송이 보장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어느 방송국이든 기본적인 시청률이 보장이 되는 거에 반해서 지금 제가 만드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반민특위 후손분들은 이제 그 전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변함없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만큼 그분들과 교류하고 접촉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 PD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런 소통과 왕래가 가능하겠죠. 그건 뭐 본인의 능력이자 자산이실 거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만큼 반민특위 관련한 어떤 언론의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나 이런 집중도나 혹은 접촉의 어떤 빈도나 면적이 다른 근현대사 역사 관련 아이템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적다 보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EBS를 나오고 나서도 계속 해 오던 작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같은 언론계의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무한 박수를 드립니다. 아유, 진심으로.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김진혁 전 PD의 작업이 끝내 성공을 해서 무슨 만져지는 결과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발령은 수학팀으로 내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김진혁으로부터 PD 근성, PD 정신을 발령 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한 20여 분 되는 인터뷰에서 느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잘 모르고 있던 얘기 그렇지만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고쳐가는 게 실질적인 개혁이자 변화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주게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